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통합 1, 2회 수질환경기사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질오염 개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6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기존에 줬던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좀 계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 어떤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동안 많이 좀 계산 문제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생물학적 변환을 묻는 문제라든지 오탁지표, 그 다음에 전자수용체, 전류의 특성,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그동안의 어떤 출제가 이제 많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좀 폭넓게 이제 문제가 좀 출제가 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계산의 문제의 어떤 난이도나 그 외의 내용들은 좀 평이한 어떤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에 좀 충실히 공부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높은 점수를 득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하수도 계획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5문제나 나왔어요. 사실 좀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안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점수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가 이제 상하수도 계획 쪽에서 나오는데 좀 식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이나 그 외의 내용들도 좀 평이한 그런 수준의 난이도를 보였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하수관로의 어떤 접합 방법과 관련해서 60도가 사실은 맞는 내용이라고 이제 판단은 되는데 요게 다른 문항이 정답으로 되어 있었죠. 요건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좀 있었고요. 자, 상하수 시설의 어떤 주요 내용을 좀 잘 공부를 했다면은 높은 점수를 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형태였습니다. 자, 방지 기술, 사실 이쪽에서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네 문제 나왔어요. 그래도 개론이랑 상하수도에서 조금 많은 부분이 나왔지만 요 방지 기술에서는 사실 조금 네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출제 빈도가 좀 낮았던 문제들이 있어요. 폐수의 냄새, 유해 물질의 처리 방법, 레일리 법칙, 이렇게가 좀 출제 빈도가 낮았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좀 헨리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수의 냄새, 이런 오염물질이 있는 폐수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개론에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방지 기술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개론, 상하수도 계획, 그 다음에 방지 기술이 이게 구분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항상 제가 강의 시간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관지어서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자, 계산 문제 어떤 출제 비율이 좀 낮은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2010년 초반 정도에는 한 10문제까지도 나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줄어들었죠. 자, 다음 공정시험 기준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가 이제 3문제나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문제나 나왔고 이거 다 맞고 가면은 일단 과락을 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거고, 꼭 맞춰야 하는 문제 한번 체크해 봤어요. 용어의 정의라든지 유량 산정, 알킬 순액 분석 방법이 좀 자주 나왔고 있었고요. BOD 농도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시료 채취, ppm 농도 산정해서 간단한 어떤 계산 문제와 우리가 흔히 나왔었던 어떤 이론적인 문제들 이렇게 찝어봤습니다. 어떠한 회차 앞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또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꼭 맞추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 낮은 거 있었어요. 이도결합 플라즈마 유도 코일과 관련된 문제라 지시약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도 뭐 두 개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제가 적어놓진 않은데 용기와 관련된 거 있었죠. 용기, 뭐 유리냐 폴리에틸이냐 어디에다 뭘 담아야 되냐, 이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법규인데 꼭 맞춰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좀 자주 나오면서 우리가 외우기 좀 용이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뭐 있었냐면 낚시 제한 구역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질오염 경보 중에 조리 경보, 중점 관리 저수지, 측정망, 대건역 물환경 관리 계획, 이것도 잘 나오죠.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 뭐 연도까지 10년마다 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총량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해역의 생활환경 기준, 이 기준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거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방지 시설의 종류, 법에서 정한 방지 시설의 종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어떻게 구분하는지 굉장히 쉬운 형태죠. 위임 업무 보고사항 수시에서부터 4회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다 잘 맞추셔도 40점 이상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출제 경향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잘 구분하셔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대건역, 중건역, 그 다음에 오염 총량 관리 기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이제 뭐 측정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들어서 바뀐 뭐 TOC 들어간 거, 요거 있어요. 요것들까지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험이 뭐 연기가 되고 통합이 되고 하면서 사실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썩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뭐 일정이나 이런 것도 조절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시험을 결정짓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다음 회차도 잘 공부하셔가지고 뭐 또 다른 종목이든지 뭐 또 다른 어떤 뭐 계획하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